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결혼,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결혼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결혼에 있어서, 결혼하면 축의금 많이 받죠? 축의금에 증여세를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할 때, 자식을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자식보다는 부모가 부담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줘야 되고, 혼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집을 구매를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주, 즉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성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 4항 3호에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거나 아주 좀 능력이 있으셔서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넸을 때 이때는 어떻게 증여세가 발생을 할 수 있나? 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혼 당사자의 축의금, 제가 결혼한다고 해볼게요. 저와 저희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그리고 저희 친인척, 또는 저희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저와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축의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혼주인 부모님에게 들어간 자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자산이 되죠. 그래서 만약 부모님 앞으로 축의금이 1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자녀에게 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증여로 해석돼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축의금과 관련돼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요. 요즘에 사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변칙적인 수단으로 축의금을 이제 과도하게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증여. 어떻게 해야 절세가 잘 될까요? 내가 낳은 자녀가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별 무리 없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틈틈이 증여해둬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간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요. 10년간 합산해서 성년의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 원의 경우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 10년을 두고 2천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증여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오늘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오늘 2천만 원을 자녀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있다가 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제가 2천만 원을 다시 또 통장에 넣어요. 그럼 애가 20살이 됐을 때 4천만 원이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공제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제가 자녀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남편이 제 자녀에게, 같은 자녀죠. 자녀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에게 바로 직접 증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상속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 원래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녀에게 가는 부분을 한번 생략을 하고 손자녀에게 이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자 할머니 또는 부자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식에게는 직접 주고 싶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방금과 같은 세금 구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증여일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 추가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7월 19일 7월 19일 날 증여를 했다고 볼게요. 7월 19일 날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납부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석 달 후인 8월, 9월, 10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를 또 공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요. 자금 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들 또는 예금이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참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증여재산 공제액에 해당된다면 특별히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증여재산 공제액의 한도를 초과해서 정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 즉 증여를 자녀가 받는다 그러면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를 대신해서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고려한 현금까지 미리 증여를 하고 그 증여세까지 납부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네요. 오늘은 좀 부자 부모님 또는 부자 조부모님의 경우에 어떻게 해서 절세 효과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 부자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절세를 최대한 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은 생각을 누구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속세 증여세법을 참고하셔서 재산을 잘 보존하셔서 가문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